안녕하십니까, 장윤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눈 수술 후의 근황인 것 같아요. 수술 내 어떤 경과로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술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은 빨리 했고요. 겉에가 다친 게 아니고 안쪽이 다친 거여가지고 눈 안쪽을 이렇게 여기 눈막 옆에 있잖아요. 여기를 째고 안쪽에 판을 넣어서 이렇게 꼬맨 거라서 겉에는 괜찮은데 이물감 좀 있는 거 말고는 그렇게 뭐 그 수술 당일날 아픈 거 말고는 크게 아픈 게 없어가지고 퇴원을 하고 회복을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병원 갔는데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6주일 있다가 그날 가서 이제 경과를 듣고 나서 괜찮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제 헤드기어를 쓰고 이제 그래플링만 먼저 이제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타격적인 거는 좀 어렵네요. 그거는 아직은 그때 병원에서 얘기한 거는 최소한 3, 4개월은 있어야지. 근데 그것도 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해서 최소한 3, 4개월은 있어야지 충격이 이제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 대회가 만약에 열린다 하더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쵸. 연말 대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병원 검진 한번 더 받아보고 이제 된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더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안아골절 자체가 원래 반년 정도 바라봐야 되는 부상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선수는 빨리 뛰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다그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나쁘게 말씀하진 마시고 일단 순탄하게 잘 나와서 돌아올 화이트베어 선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도 안 찌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턱선도 날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92kg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92kg십니까?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카로운 화이트베어, 그 미들급 화이트베어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백 선생님 얘기 안 들으려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올 겁니다.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국내 미들급 중에서 앞으로도 또 아직 나이가 저보다도 젊으시거든요. 네. 더 할 수 있습니다. 중량도 해당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완전히 건강하게 나와서 돌아오시면 그때 또 새로운 업적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방송은 다가온 횟집 최현준 선수의 넘버원 스폰서 업체에서 도와주시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대강어가 놓여져 있고요. 이 식사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진행할 때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다가온 횟집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강북 수유에 있거든요. 그때 우연히 오면 최현준 선수도 식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쵸? 제가 항상 애용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다가온 횟집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 방송 자체가 저희가 이제 조금 편하게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술을 좀 천천히 먹으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저희가 과음할 건 아니니까 뭐 눈 다쳤는데 술 먹으면은 또 되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그 억가는 자제해 주시고 지금은 먹어도 된다고 하죠. 네. 뭐 가음 심한 음주만 아니면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느 적당한 알코올은 이제 소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눈 쪽에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염증을 소독을 조금씩 하면서 Q&A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의 댓글인데요. 되게 재밌는 댓글이 많은데 바로 첫 번째 여쭤볼게요. 타격 거리 조절이 기가 막히신데 연애할 때도 밀당을 잘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무조건 직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와이프분과의 연애 때도 오로지? 저는 직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젠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 부인분께도 제가 물어볼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인데요. 우선 부상 완쾌 후 천천히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쉽게 한일전 놓치게 되셨는데 내년 혹은 연말 컴백 상대로 염두해 주신 상대 누구신지, 또 야차 선수는 정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야차 선수에게 한일전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컴백 상대가 있는가?
국내 블랙컴뱃 선수 중에서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아마 야차 선수 이상의 선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미드급 이상으로 올라갈 리는 없기 때문에 뭐 가까이 선수랑은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황인수 선수가 그 선수가 오면 저는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로드로 간다고 하면은 뭐 파이터만 한 5천만 원 맞춰준다면 제가 가서 하는 의향도 있고요. 네. 그 정도 맞춰주면 제가 가서 합니다. 잘 모르고 저를 뭐라고 하는데 뭐 그 이상 뭐 맞춰주지 않으면 저는 갈 의향이 없고요. 그 정도 맞춰준다는 뭐 이거 찍는다고 하면 저는 가서 제가 경기를 하겠습니다. 선입금이라든가 네. 증서, 그렇죠. 네. 변호사 껴서 하는 거죠. 그렇죠. 5천만 원. 와, 그럼 또 이제 거기 가서 만약에 이긴다면 블랙컴뱃의 이름도 높일 수 있고, 와, 일석이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이면은 되게 좋은 파이트머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선수가 명만 선배님 경기할 때 뭐 1억 받았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뭐 개인 스폰이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뭐 반타대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정도의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반타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차 선수에 대한 얘기. 야차 선수에게 조언하자면 한일전의 조언. 일단 야차 선수 잘하는 선수고 뭐 딱히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 대해서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그 선수도 일단 베테랑인 선수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저보다 일단 전적도 많더라고요. 전적도 많고, 일단 웰터급 챔피언이기도 하고, 안체급 아래 선수이긴 하지만 일단 그 선수가 야차 선수를 넘기긴 힘들 것 같고, 뭐 딱히 크게 한 방만 조심한다면 되지 않을까. 제가 야차 선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보다 이제 이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뭐 일단 그 팀에 있는 거 좋지만 뭐 여기저기 교류를 하면서 여기 이것저것 많이 습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팀을 떠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네네, 맞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러면서 뭐 교류를 많이 하면서 여기도 이 기술도 습득해보고 저기도 습득해보고, 내 걸 버리지 말고, 내 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춰가지고 바꿔가면 더 많이 크지,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자, 또 이어서 질문입니다. 짠하면서 또 가볼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업을 10시 반까지 하시고 최근 마감하고 오시는 시간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로. 저 와이프가 챙겨주는 거 이걸 먹고. 뭔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 가르시니언데 와이프가 챙겨주는 거라서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네, 부인분께서 챙겨주신 이게 숙취 해소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뭐냐, 이거 체지방 분해서. 이게 백종원님 되지 않기 위한 거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마시고. 참이슬 프레쉬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냥 드시면서 네. 해주십시오. 최근 야차 선수가 경기를 하셨는데 야차 선수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까 이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기 이후에 느낀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보완점 어떤 건지. 저는 턱 뜨는 거야. 턱이 너무 많이 들리고 너무 기다리고 치고 너무 카운터 위주로 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무조건 카운터로 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잘 맞추다 보니까 그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공부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잘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펜스 레슨도 잘하고요. 잘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니까 공격적입니다. 노력을 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드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시합 때 주먹을 전혀 안 무서워하던데 시합 때 멘탈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멘탈 잡는 거라기보다는 저랑 제 스파링 파트너들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세컨 들어오는 분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정화 저희 스승님 계시고, 그렇죠. 홍표, 현성이, 다원이, 영재 이런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근영이 엄청 많아요. 성주 다 많은데 그런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맨날 몸 섞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런 선수들 맨날 섞다 보면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잡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무관의 제왕에서 드디어 챔피언이 되셨는데 이후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한일전이 더블 타이틀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 팀에서 다른 거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무경이가 3차 방어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3차 방어까지는 도전하면 제가 원래 무경이 팬이었거든요. 네. 무경이 팬이어서 무경이한테 여담이지만 예전에 무경이가 그 챔피언 되고 나서 페이스북으로 제가 남자한테 처음으로 DM을 보냈거든요. 근데 예. 그 DM 보내고 네. 4년 만에 답장을 받았어요. 같은 팀이 되고 나서 네. 4년 만에 답장을 받았어요. 와, 되게 오랜 시간. 여담이지. 그렇군요. 이제는 답변 잘하시죠? 아, 답변 잘해주세요. 연락하면 바로 답장 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사람은 조금은 더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야차 선수 또 얘긴데요. 네네네. 한일전 이기고 오면 리매치할 명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요. 그러니까 이제 야차 선수가 한일전 이기고 오면 타이틀전 도전을 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없다고 보지는 그렇죠? 뭐 있지 않을까요? 근데 딱히 없어요, 그리고. 야차 선수 말고는 그쵸, 사실 사실 없어요. 미들급이 완전히 신설돼서 선수들이 경기를 한두 개씩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량급 중에서도 뺀다고 해도 야차 선수랑 없죠, 사실 진짜로. 비벼볼 만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각균도 사실 웰터급의 선수라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야차 선수 말고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격투기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가 살 빼려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 빼려고 갔다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지금 92kg의 날카로운 최현우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앞손이 거의 찾아가는 유도탄인데 네. 연애할 때도 잘 찾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뭐야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말이야? 연애할 때도 이제 자기의 그 앞손 유도탄처럼 여자분을 잘 이렇게 찾아갔느냐 이런 거겠죠? 질문이. 저는 빼지 않습니다. 아, 뭐든지 빼지 않는다. 아, 진짜. 술 먹으면서 인터뷰도 아, 네. 처음이시죠? 그래서 처음 저도 처음입니다, 거의. 라이브 방송 말고는 제가 촬영을 술 먹방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다시 한번 다가온 횟집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연애할 때도 본인의 앞손 카운터 유도탄처럼 바로바로 잘 찾아가는 스타일인지.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군요. 나쁘지 않다. 좋습니다. 그리고 타격거리 잡는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태권도 선수 했던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했던 시절에는 네. 그때는 타이밍 싸움이나 거리 싸움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지금은 태권도라고 펜싱만큼 소리 많이 듣지만 제가 했을 때는 거의 거리 싸움이랑 타이밍 싸움이었거든요. 그거를 발차기를 쓰던 걸 그거를 이제 손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빠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양현준 선수와의 리벤지 이것도 진짜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생각 중이신지? 저는 혜준이 형 빅가이 선수가 내려오신다면 할 의향이 저가 올려가서 다시 한번 모험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들급으로만? 네, 미들급으로 하신다면 하겠는데 굳이 모험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현준 선수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또 해외 경기를 더 볼 것 같기도 해요. 블랙컴뱃에서 이렇게 한일전 해가지고 이긴다면 커리어가 또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있었던 해외의 커리어들도 좋고 아마 더 해외를 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뭐 미들급에서 만나는 거 아니면 사실 이제 만날 일은 없지 않을까. 나중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후에 우정 매치 해가지고 그건 한번 노력을 하겠네요. 그때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최현준 선수가 이제 백종원 님이 되신 상태일 수도 있고 유지해야죠. 부인분이 보실까봐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각균 야차 말고 미들급에서 붙어볼 만한 선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이미 얘기해서 없다라고. 각균 선수 웰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 이어서 챔피언 되고 주변 사람들 대우가 달라지거나 파이트 머니가 높아지고 그런 거 있나요? 연락 없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화이트본이 또 섭섭지 않게 챙겨주셨어요. 미첼 페레이라랑 다시 하면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로데프시 때 경기죠. 솔직히 이긴다라고 장담 못하겠는데 그때 같은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의 최현우 선수는 그때랑 다르다. 그때 같은 결과는 안 나올 거든요. 확실히 이긴다라는 장담은 나겠어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레슬링을 좀 쓰겠죠. 네네네. 한일전 키포인트, 매치업이 누구 경기인 것 같나요? 현재 있는 경기들 중에 가장 기대하실 만한 경기? 저는 강남 선수가 키포인트 되지 않을까. 광남 경기. 그 경기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아마 키포인트로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이기면 제 생각에 RTU나 뭐 갈 것 그럴 같거든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 들었는데 경기에서 태권도 기술은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태권도는 아직도 하시나요? 태권도 기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리 조절이랑 스텝 같은 게 다 제가 선수 시절 때 쓰던 거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오호, 그렇군요. 와, 그 사람들이 파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다 태권도 때 쓰던 거라서. 거기서 앞손 타이밍이 나오니까 펀치가. 이게 제가 이제 앞발 쓰던 거를 이제 앞손에 쓰는 거고. 네네. 이제 스팟 같은 게 이제 재단에서 딥손 박는 거를 이제 밑봉이라고 하던가. 예. 그걸 이렇게 하는 거고. 태권도 발에 쓰던 거 이제 펀치에 쓰는 거기 때문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MBTI는 뭔가요? 그리고 저 와이프가 얘기해 줬는데 그 네. EN 뭐였나요? ENTP, ENFP.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EN은 확실한 건가요? 앞에? 맞을 거예요. 그렇군요. EF 제 생각엔 ENT는 맞는 것 같거든요. T가 약간 냉철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F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상대방 마음 먼저 헤아리는 게 F. 근데 되게 냉철하면 야 너 T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유행어로. 제 생각엔 T 쪽이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후배 선수분들이 잘 못하시면은 좀 되게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T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저 삼겹살 좋아합니다. 다음엔 삼겹살로 가시죠. 회 좋아한다 해야 되는데. 회도 좋아하시죠? 네, 회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챔피언 되시고 관원이 많이 느셨나요?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곧 많이 늘 겁니다. 최원준지 노예로 88 강북 수유 이층입니다. 성남 사람인데 수유 지리를 이제 알겠어요.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네. 자녀분이 최원준 선수 보고 격투기 선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안 시키고 싶어요. 한숨과 왜 그러시나요? 저는 제 대해서 저희 대해서 울고 싶어요. 이유가 뭐죠? 저는 맞는 거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예, 자식들이. 제 자식들이 맞는 거. 이해가 가긴 갑니다. 네, 저는 못 볼 것 같고. 이 따님은 진짜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이 운동신경이 이쪽으로 자꾸 싸게 보여가지고. 그럼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운동 많잖아요. 안 맞는 운동 많으니까. 또 아버지 닮아서 있군요, 쟤는. 황희수 선수랑 경기 운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질문이 약간 객관적이지 않은데 이긴 경기에 대해서 운이 적용했다면 얼마나 보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웬만한 선수는 다 뒤로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면 원래 대각선 백스텝 밟거나 사이드 스텝 밟아버리잖아요. 저는 시합 전에 얘기했어요. 발 붙이고 때린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분명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남들 다실까요? 그때 그 경기를 한 번 더 떠올리시며 이 팀에 또 회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죠. 저희가 또 그렇죠. 한번 드셔보실까요? 대광어입니다. 대광어 너무 맛있네요. 이어서 갑니다. 미들급에서 양혜준 선수와 하면 어떨 것 같은지 궁금해요. 근데 이건 아까 했던 질문이라 미들급으로 안 내려오면 어렵다. 3대 몇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3대요? 제 옛날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 데드리프트는 뻥 하나도 안 하고. 네. 속도전으로 가시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가온 횟집에다가 주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소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드리프트. 스텝 없이 210까지 모아갖고. 그리고 스쿼트는 네. 150, 160. 오, 많이 뽑으시네요. 근데 벤치 프레스는 제가 60도 못해요. 60? 진짜요? 60, 80 못하는 거. 정말요?
제가 100을 하는데 다른가 봅니다. 그런 잘할 수 있는 이거를 그게 못 밀겠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안 들려요. 신기하네요. 아프신 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MMA 선수들 벤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60 들었을 때도 그 같이 운동해준 형님이 네. 이렇게 들어줘서 또 간신히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400 정도네요. 그래서 형님 그래도 햄버거 최대 몇 개 먹냐? 햄최면. 예전에 진짜 잘 먹었을 때 그 빅맥 네. 7개까지 먹었어요. 네? 빅맥 7개요? 와. 제 뚱뚱이 출신이라서 또 백종원님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데. 뚱뚱이 출신이라서. 자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저희가 먹으면서 그냥 하는 질문입니다. 소주는 최근에 이제 지금 최근 말고 그냥 드실 때 최근 몇 병까지 드셨는지. 저는 생각지 않아. 개수가 제한이 없는 느낌인가요? 얼마나 드시길래 한 번 드시면? 그냥 네. 많이 먹어요. 옛날에 더 젊으셨을 때 선수 생활보다 일 위주로 하실 때 그때 좀 많이 드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현장을 할 때 제가 비슷하게 먹어가지고 그때는 막 2당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2당 시켜가지고 와. 한 병, 그러니까 머리 한 사람당 한 병 시켜서 그쵸. 각자 따라 먹었어요. 따라서 먹고 모자는 막 시켜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은 빨리 먹고 빨리 가서 빨리 먹고 빨리 취해서 빨리 자고 그쵸.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럼 못해도 2-3병 먹네요. 그때. 그냥 일단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많이 먹어도 한 짝 먹겠네요. 2-3명이서 같이 속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한 짝은 드시겠네요. 젊을때 많이 먹어요. 요새 그렇다고 합니다. 뭐지? 간이 많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간 지금은 괜찮으시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적게 드시니까. 요새 많이 잠을 많이 잠들더라고요. 아 요즘 수치가 수치는 없는데 술 버릇이라나요? 주사? 많이 잠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그게 잠이 좀 오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것도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와이프분 첫사랑이신지? 첫사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방법. 2주를 네. 염분을 아예 안 먹고, 그러니까 소금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안 먹고 고기를 막 그냥 야채 정도만 아예 극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 서서히 먹으면서 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먹고 몸을 아예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 세팅해놓고 그리고 먹으면 얼마 안 찌거든요. 아예 초창기에 세팅해놓고 서서히 이렇게 먹으면서 빼요. 네, 그 후에는 염분을 조금씩 드시긴 하는 거죠. 조금씩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그냥 초반에만 딱 해가지고 먹고 이제 방울토마토가 염분 빼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염분을 빼주거든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제가 먹고 2주 진짜 근데 그때는 좀 힘이 없긴 해요. 극단적으로 하고 나서 2주 뒤부터는 이제 조금씩 뭐 초장에 막 찍어 먹는다고 엄청 많이 말고 간단하게 먹고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서서히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참고하십시오. 저도 공부가 됐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사람마다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인수 선수랑 경기 또 다시 붙을 생각이 있는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선수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오면은 무조건 하고요. 만약에 제가 간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대신 파이터만 5천만 주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개가 돼서 많이 봐주신다면 좀 여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5천만 원이면 두 선수의 경기가 다시 2차전이 성사될 수 있다. 이어서 모유 수유 초크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숄더 프레스 초크라든가 뭐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이 정식 명칭이 따로 없이 그냥 장난스레 그렇게 불리는 건가요? 아니 그게 프로 오디션 2차 때 그냥 저희끼리 밥 먹다가 옐로우 몽키가 뭐 얘기하다가 제가 장난으로 그냥 야 모지 초크하는 이랬는데
거기서 걔가 정민이가 교관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네. 제가 거기서 시합을 하는데 네.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네. 거기서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온 건데. 되게 신성한 용어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또 격투기에서 물론 쓰이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데 언밸런스한 건 맞습니다. 그건 차라리 부유수라고 해주십시오. 그쵸, 차라리 할 거면 부유라고 해주십시오. 그쵸. 뭐가 돼버려가지고 약간 아이러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민 선수한테 보내는 메시지 죽인다. 이중격투기 카페 질문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자한테 인기 많았나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수 선수와의 또 2차전 얘기를 또 하셨는데 아까 이미 앞서서 얘기 다 돼서 로드 FC에서 가면 5천만 원 줘라. 지금 단발 계약으로. 그리고 변호사 무조건 있어야 되고 선입금이면 더 좋고. 선입금 무조건. 선입금 무조건. 오, 좋습니다. 선입금 무조건. 자, 이어서 블랙컴백 가서 실제로 봤는데 아재 느낌 없이 얼굴 작으시고 비율이 좋으셨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술 한잔 하시죠. 이어서 로드 FC에서 단발 계약 조건으로 있네요. 황인수 선수 시합 오퍼 들어오면 다시 로드에서 시합 뛸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죠. 5천만 원 주면 합니다. 이거는 블랙컴뱃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되게 좋아할 겁니다. 단체에서도. 챔피언 된 후 체육관 간원들은 늘었나요? 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와주십시오. 노회로 88. 2층 강북구청 네. 광산사거리 2층 빨간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수유역 6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타시면은 세정거장만에 도착합니다. 성남 사람인데 안다고요. 네. 제발 오세요. 네. 이어서 앤디우 카페 질문입니다. 황인수 선수전 때와 지금의 최원준 선수가 더 나아진 점. 노련함이죠. 노련함이죠. 뭐 더 안 좋아진 점이라면? 안 좋아진 점 일단 나이죠.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 그때가 19년도였나? 아, 꽤 오래됐네요. 그랬을 거예요. 한 4년 전이니까. 그 30 초반, 완전 30이죠, 30. 30 그쵸? 초반 그랬을 거니까. 그쵸? 아, 이렇게 따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산 알겠습니다. 가져올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안 좋아진 점인 거네요. 세월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세월이 있습니다. 올해 89년생이십니다. 89년생.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79년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가요? 그런 소리 있더라고요. 뭐 39살인 줄 알았다. 아, 노장인 줄 알았다. 여기다 백전노장 프레임이 씌일 수도 있었겠네요. 45인 줄 알았다. 이런 말. 저희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먹는 거지 원래 이렇게 빨리 먹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게 또 나중에 중간중간 컷편집은 들어가는데 한편으로도 올라가는 영상이라서 또 보시는 분들이 술 드시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먹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최원준 선수의 커리어의 최종 목표. 원래는 옛날에는 UFC가 꿈이었는데 이제 가정 가지고 이제 너무 큰 꿈이다라고 생각하면 줄이는 게 이제 챔피언이었거든요. 네, 챔피언 되고 나서 이제 아직 다음 목표가 그게 저는 이제 일단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는데 뭐 3차 방어까지가 그거라서 그 이후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3차 방어까지만. 블랙컴뱃 네, 3차 방어. 네. 검정님과 회생님이 좋아요를 누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백 실장님도. 자, 이어서 양혜준 선수의 리매치. 이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겹쳐요. 두 체급 타이틀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중량급으로 올라가 도전을 하는 거죠. 이제 3차 방어 성공하면 이제 3차 방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들급이니까 라이트 헤비급이 만약에 그때쯤 신설되면 양희준 선수가 타이틀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양희준 선수한테 타이틀을 뺏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없죠. 국내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김태인 선수가 경기 텀을 좀 빨리 잡고 감각적을 끌어올려서 좀 친구 대결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너무 기대되고 김태인 선수 개인적으로 인성도 훌륭한 선수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실력도 양희준 선수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여줘야죠 이제 팬들한테. 그 이어서 진짜 괜찮아요. 맞습니다. 네. 실력 인성 다 훌륭한 친구죠.
그리고 이제 선수 생활 하시면서 당했던 부상,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네. 과거 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거. 네, 지금 없는 거는 딱 붙어 이제 왼쪽 부분.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뭐 이제 거의 고질병이죠. 근데 이게 경기력에 막 엄청 크게 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닌 네, 것 그런 같나요? 네, 그런 왜냐면 이미 경기를 뛰고 계시기 네네. 때문인 거죠. 봐주셨네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경기에는 지장이 없다. 그냥 어차피 고질병인 거니까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안아골절 이후에 수술하고 나서의 상태, 그리고 복귀 전 아직 얘기하기 이르지만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아주 잘 회복하고 있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뛰고 싶은데 상태를 좀 다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제 회복력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반보다 이제 이물감도 조금 많이 없고, 처음보다는 눈 돌렸을 때도 이제 막 그런 것도 없고, 맨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게 겹친 형상도 있었는데 그런 형상도 많이 없거든요. 되게 빠르시네요, 회복이. 저는 그래서 신기합니다. 저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한 입체를 주셔가지고. 제 주위에 안아골절 선수들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수술하긴 했지만 그분도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 이제 겹쳐 보이는 거랑 이거 막 그거 계속 있는데 지금 거의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아예 없어요. 와, 어메이징합니다. 강동 성심병원 최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블랙컴뱃 검정 대표님, 그리고 윤정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잠깐 목소리만 출연해 주시자면 저희 방송 이제 막바지인데, 촬영하는 막바지인데 다가온 횟집에서 스폰을 해주시는 방송입니다. 이것도 지금 감사합니다. 주소가 제가 몰라가지고 주소를 좀 알려주시면. 수유동 124-3번입니다. 수유동 124-3번입니다. 주소 외우셨습니까? 우선 알고 있습니다. 와,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다가온 횟집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그래서 안아골절 관련된 얘기를 또 마저 마무리를 하자면은, 복귀 관련된 거는 아까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은 언제쯤 예상을 하시나요? 이걸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저는 아마 내년 한 2월에서 4월 정도는, 그러니까 4월은 안 지나지 않을까. 그럼 내년 2월이 가장 안정적인 적기이긴 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연말일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그게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현준 선수가 눈 부상 자체가 경기 끝나고 나서 수술을 받은 거라서 다음 경기 뭐 연말이 잡히던 어떤 경우가 잡히던 간에 이번 연도에는 경기를 못 뛴다고 뭐 타이틀을 반납하고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미들급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신년 말이 땄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눈물은 안 흘립니다, 다행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한 번 쓱박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먹고 저희는 이제 이 영상이 종료되는 대로 또 계속 자리를 하면서 나중에 또 비하인드 이야기들도 나중에 제가 언젠가 라이브에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